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주로 생성형 AI 그 관점의 얘기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인증의 역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는 서비스로 우리 주변에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존의 AI 많이 비교되고 구분되는 건 기존의 이제 AI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학습 데이터를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리고 이제 받는 입력이 학습한 데이터 유형의 데이터를 받았던 기존 AI 모델들과 달리 프롬프트라는 형식으로 구체화된 유형 간에 이어지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입력받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매번 생성한다는 거. 기존 AI 많이 구분되는 점. 이걸 위해서 이제 다양한 유형의 딥러닝 모델 텍처가 학습 방법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자료들은 뭐 잘들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고, 아마존에서 그럼 생성형 AI 활용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아마존에서 그를 잘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겁니다. 가림막 뒤에 남과 여가 있는데 판별자가 질문을 던지면 가림막 뒤에서 여자는 진실된 답을 하고 남자는 이제 이 판별자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별자는 어느 쪽이 남자고 어느 쪽이 여자인지를 알아맞혀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튜어링 테스트의 원조가 이거죠. 이미테이션 게임. 여기서 물론 목소리로 하지 않고 이제 텍스트로 주고받는 게임이죠. 저 남자의 역할을 기계로 대체했을 때 이 두 게임이 인디스팅귀셔블 하면, 구분되지 않으면 저 기계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기계를 이쪽에 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판별자로 놓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머신러닝으로 그 다양한 곳에 이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프리딕티브 AI의 형태가 될 겁니다. 어느 쪽이 남이고 어느 쪽이 여자인지를 구분하는, 그죠? 근데 알란 튜어링이 생각했던 게임은 이거였어요. 놀랍게도. 이건 뭐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기발하게 속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답을 생성해야 되는 거죠. 알란 튜어링의 이미테이션 게임이 바로 생성형 AI였던 거예요. 뭐 아주 놀랍진 않은 게 이제 천재니까. 근데 이제 보면 AI가 정의되고 발전되고 그 분야 안에 머신러닝이, 딥러닝이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가운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 시대에 이렇게 돌입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그 안쪽에 있죠. 코어죠. 알란 튜어링은 처음부터 AI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이미 바라봤던 게 생성형 AI였던 거예요.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면 굉장히 그 철학적인 면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가장 대표적인 산물로 우리가 딥페이크를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딥러닝과 페이크의 이제 결합물인데, 알란 튜어링이 생각했던 이미테이션 게임에 이미 리얼과 페이크의 게임이 있었던 거고, 이건 이제 뭐 작년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 하나 그냥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딥페이크 탐지하는 그 논문이에요. 딥페이크 탐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문이 나와서, 또 딥페이크 생성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문이 나와서 지금 학계에 주류를 이루고 있죠. 네, 화면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비디오하고 오디오를 결합해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그런 논문인데, 더 놀라운 건 이 논문의 일저자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고 그 애플 동네, 그러니까 쿠퍼티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일저자고, 스니 버팔로 교수님이 이제 지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논문에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 CNN 기반의 디텍터를 활용을 하고, 오디오는 이제 그 FFT로 이제 주파수 도메인을 변형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스펙트럼을 보고서 동시에 탐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런 리얼과 페이크를 가리는 문제가 우리 생성의 AI 게임이죠. 제가 보통 발표하면 항상 이렇게 던지는,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한번 1번부터 8번까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분해 보시겠어요? 해보시겠어요? 누가? 진짜 발견하신 분, 가짜 발견하신 분. 예, 답을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전부 가짜입니다. 이게 2020년 CVPR에 나왔던 스타일겐 2의 그 데모 이제 생성물들인데요. 바로 그 다음에 스타일겐 3가 나오고 더 많은 겐 모델들도 나오고, 이제는 아예 디퓨전 모델이 이런 얼굴 생성에도 활용돼서 정말 구분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쁘게 생긴 사람들을 막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실제와 구분되지 않는. 다시 돌아가 보면 딥페이크 디텍터, 딥페이크 생성과 딥페이크 디텍터의 게임은 앞에서 봤던 우리 튜어링 테스트에서 양쪽을 기계로 놓고 이제 하는 게임이 된 거예요. 생성 AI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소라이죠. 소라는 올 초에 이제 발표되면서 세상에 많은 충격을 줬는데, 저는 이제 뭘 보고 놀랐냐면 이 사람들의 이제 세계관을 보고 놀랐어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월드 시뮬레이터라고 거기 써 있습니다. 소라 혹시 관심 갖고 보신 분들은, 소라는 이제 일본어로 하늘이라는 뜻인데 그게 그런 걸 포함하는 뜻인 것 같아요. 하늘. 왜 월드 시뮬레이터일까? 지금 보면 단 한 60여 단어밖에 되지 않는 프롬프트로 우리가 보기에, 물론 저 안에 뭐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뭐 다리가 꼬이고 뭐 일본어 글자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글자고, 이제 그런 건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선돼 갈 부분이고, 물론 이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다 가드레일을 해서 또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보다는 저 60여 단어밖에 되지 않는 프롬프트로 저런 1분짜리 우리 진짜 실세계를 보여주는 그 월드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아주 새로운 게 아니라 생성 AI를 좀 공부해 본 분들은 다 많이 이렇게 보아왔던 그런 기술들, 최근에 나온 기술들도 포함해서 것들이 잘 결합되어 있습니다. BA 인코더나 뭐 디퓨전 모델이나 그 이제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디퓨전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리고 저기 보면 컨디션 주는, 캡셔닝 하는 것, 컨디션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그 오픈AI 논문들을 가지고 추측한 아키텍처인데 놀랍습니다. 이 영상도 이제 올해 피겨 1이죠. 피겨 2도 나왔는데 많이 놀랐죠. 사과를 잡아주고 이제 왜 잡아주는지 설명하고.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놀랐거든요. 얼굴을 보고. 아니, 저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게 된, 저는 이제 많이 사용하거든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대화식으로. 그래서 마치 허 영화처럼 될까봐 걱정인데, 이제는 이런 그 생성의 AI 모델이 우리 그 실세계의 사물들과 사람을 인터랙션하게 하고, 그리고 아예 사물을 제어하게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 겁니다. 액셔너블 AI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컨텐츠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합성된 액션을 생성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큐리티의 관점에서는, 또는 우리 인증의 관점에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고 자연어로 세상을 제어할 수 있다, 세상과 인터랙션할 수 있다. 굉장한 공격 벡터가, 어택 벡터가 되는 거. 생성 AI는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멀티모달 모델로 발전을 해서 이제 입력을 그렇게 텍스트 프롬프트만 받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입력을, 각기 다른 이제 모달리티에 대한 모델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의 모델이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죠. 또 이제 작년부터 발표되고 올해 이제 그 아이클레어 발표돼서 또 놀라게 한 이제 중요한 기술, 링어텐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 생성형 AI에서 또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뭐냐면 입력을 받는 입력 시퀀스가 길어지면 이 안에서 이제 그 어텐션 계산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 요구량이라든지 계산량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컨텍스트를 확대하는 게 굉장히 한계고
이제 GPT-4에서 128K 토큰으로 크게 늘린 걸로 막 이렇게 우리가 기뻐했는데 무려 1억 토큰, 1억 개의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거예요. 아이디어는 되게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한데, 그러니까 입력 시퀀스를 블럭으로 쪼개가지고 각 블럭에 어텐션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링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키밸류를 계속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처리가 가능해지고, 그럼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 3빌리언 모델을 가지고 했을 때 1억 개 토큰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라지 월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무려 1시간여 되는 그 유튜브 클립 영상을 입력을 시키고, 그리고 질문을 해요. 그 중에 아무거나. 우리도 1시간짜리 영상 보고 사실 기억 안 나죠. 저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돌아서면 어디에 어느 분이 있는지 또 금방 까먹을 것 같은데, 트램폴린에 앉아 있는 그 여자애가 입고 있던 옷 색깔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뭘 입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죠?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어? 그랬더니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 나오는 뭐 GPT-4V나 제미나이 프로나 비디오 라바 다 틀린 답을 하는데 제대로 된 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월드 모델이 보여준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입력을 받을 수 있다. 세상을 입력받을 수 있다. 소라는 세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생성형 AI가 가져다주는 그 방향은 뭐 다양할 수 있지만, 세상을 입력받고 세상을 만들어낸다. 뭐 우리가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생성형 AI가 쓰이게 되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그럼 거기에서 인증이 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인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언어 능력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기존의 다른 AI 모델과 많이 구분되는 점이 뭐냐면 바로 프롬프트라는 것으로 입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머신러닝 공부를 해보면 데이터 학습을 시키고, 그럼 그 데이터의 뭐 분포, 그 데이터에 대한 유형 이런 것들을 학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같은 유형, 같은 분포 안에 데이터를 줘야 얘가 그 트레이닝 된 대로 뭔가 디시전을 내려주는 거죠. 주로 이제 예측 모델이죠. 그래서 프리딕티브 모델이라고 크게 부르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결정에 활용되는 뭐 어떤 값을 예측하는 리그레션이나 뭐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클러스터링 하거나 이런 용도의 모델들이었던 반면, 생성형 AI는 물론 데이터 분포 학습하고 유형 학습하고 비슷해요. 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문맥적인 그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예측하는 모델이죠. 입력을 받으면 그 다음 걸 예측한다든지 뭐 그 안에 있는 걸 예측한다든지 예측하는 형태이겠지만, 확률적인 요소 그리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생성이라는 그 결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어떤 그 영향을 우리가 줄 수 있냐? 바로 입력입니다. 입력이 우리가 프롬프트라는 형태로 우리가 언어로 쓸 수 있는 입력, 문맥으로 주어질 수 있는 입력,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예가 있어요. 허깅 페이스에도 나와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2.1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제 프롬프트인데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곤충 로봇을 그려봐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면 스테이블 디퓨전 2.1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죠. 뭐 곤충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군침이 도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 대부분 아니실 거고, 이게 뭐지? 이럴 겁니다. 잘못 이해했어요, 완전히. 달리3한테 한번 그려봐. 똑같은 질문을 주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네. 맛있는 음식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곤충 로봇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잘게 쪼개가지고 구분해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표현력에 있어서 그 이제 디퓨전 모델을 그 구성을 할 때 이쪽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쓰이고 하기 때문에 더 풍성한 생성을 할 수 있고 더 정확한 생성을 할 수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이 전혀 다르다. 게임이 다르다. 뭐 이거는 잘 알려진 거죠. GPT가 규모를 키워오다가 어느 순간 큰 발전을 이루는데 코드를 학습시켰더니 언어 능력이 증폭되더라.
명령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학습을 했더니 언어 능력이 증폭되더라. 우리 실세계와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바로 그 유명한 RLHF, 그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과 이제 RLHF 강화 학습을 해서 케냐 사람들이 동원된 게 있지만, 그래서 SFT와 이제 RMPP를 이용하는 RLHF가 완전 세상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챗GPT가 발표되면서 우리에게는 생성 AI가 가져다주는 굉장한 이제 그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언어 능력으로 인해서 바로. 자, 그러면 근데 2022년 그 발표되고 말에 발표되고 11월 발표되고 작년에 한참 세상을 써들썩하게 했던 게 뭐냐면 얘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였죠. 멍뚱한 뭐 그 이순신 장군 맥 컴퓨터 뭐 세종대왕 뭐 다 이렇게 또 막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할루시네이션이 떴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분포가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인데 할루시네이션과 바이어스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걸 가드레일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아서 많은 또 가드레일 기법들이 나오고 적용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기술하시는 당연히 이제 레그를 이미 다 막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파인 튜닝을 잘하자. 아까처럼 뭐 RLHF까지 가고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도 하고 사람이 개입을 해서 그 LLM을 옵티마이즈 해가는 단계인데 이걸로는 애큐러시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를 해야 한다. 결국은 이제 오픈 AI가 주는 가이드는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의 이제 방향으로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해가고 거기에 LLM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는 방향을 갔을 때 이제 나은 모델이 나온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요 레그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작년 5월에 이런 논문도 나왔어요. 어떻게 저널에 저런 논문도 나올 수 있나? 뭐냐면 챗GPT 3.5한테 짧은 논문 작성해보라고 실험해봤더니 레퍼런스가 다 가짜다. 한 47%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논문에 나왔더라고요. 큐어러스라고 하는 저널에. 그래서 405한테 한번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가 던져봤더니 이제 바뀐 거예요. 애큐러시가 달라졌습니다. 100% 정확한 그 레퍼런스를 참고한 논문을 만들어줍니다. 5원이 또 굉장히 지금 엄청나죠. 5원한테 던져도 당연히 100% 정확한 걸 만들어주는데 그뿐만 아니라 얘는 이제 thinking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30초 생각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체인 오브 소트를 갖도록 해서 이제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답을 주도록 하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얘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눌러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단계적으로 다 설명해 줍니다. 일종의 설명형 XAI처럼 이렇게 체인 오브 소트 단계를 다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 거기 가보면 끝에 가면 Assessing References 참고 문헌이 정확한지를 평가하는 단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원은 이제 기존 모델과 또 달리 매 턴마다 저렇게 중간에 리즈닝 토큰을 템포럴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입력에 대한 출력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리즈닝하는 단계에 이제 예측들을 해가면서 체인 오브 소트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던져주고 그 턴에서는 리즈닝 토큰을 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하고 해서 지금은 128K 토큰으로 제한된 이런 턴을 가겠지만 1억 토큰 그 LWM 모델처럼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능력을 배가시킬 수가 있겠죠. 오픈 AI에서 제공해주는 예제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로 된 그런 이제 그 휴리스틱한 암호문을 뭐 해독해봐 이런 영상도 나왔죠. 한국인 연구자가 보여주는 이건 이제 오픈 AI 사이트에 있는 하는 예제인데 저렇게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걸 뭐 저게 think step by step이야라고 하면서 한번 해독해봐 이렇게 시켜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4.5한테 시키면 그럴듯하게 해요. 뭐 let's break this down 하면서 쫙 이렇게 풀어갑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4는 언어 능력, 이해 능력은 엄청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막 대입을 해서 그럴듯하게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못해요. 그걸 못하니까 궁색하게 뭐 내가 계속 하길 원하냐, 다시 개선해서 하길 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좀 4가 자존심 상할까봐 제가 그 다음 단계를 다 보여드리진 않고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좀 더 시켜봤더니 아이고 여기 포함되지 않은 버전이네요. 좀 더 시켜봤더니 전혀 엉뚱한 답을 합니다. 근데 우겨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기억이 잘 안 나. BB OOTT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비컴이야. 그러고서 우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할루시네이션이 돼버린 건데. 반면에 이제 그 오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뭐 오원 데모 그 프롬프트니까 당연히 했겠죠. 해결했겠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얘는 해결을 36초 동안 생각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선생님처럼. 아예 급이 달라요.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는 그 해결한 단계를 이렇게 딱 간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넘겨주실래요? 두 번째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Sum and Average. 이걸 발견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길이가 2배인 걸 보고 한번 2개씩 페어링 해본다 라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할당한 값을 먼저 글자에다 할당해 놓고 그 값을 더해서 나눠보자 했다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인 오브 소트에 역시 들어가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매핑 페어스 투 레러스라 나오고, 그리고는 I identified라고 정확 이제 합니다. 식별해냈어 하고서 그 단계를 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리고 나온 결과는 이제 저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2개씩 잡아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확한 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답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저 맵을 다 제가 봤거든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는 아닌 걸 갖고 막 우겨요. 이게 급이 다르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아티피셜 어널리시스가 이제 계속 이런 대형 언어 모델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부분에서 이제 가능한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퀄러티에서. 반면에 생각을 많이 하죠. 스피드에서는 이제 제일 아래로 처지고, 비용 면에서도 가장 비싼 모델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O1 프리뷰인데, 그래서 지금 텍스트로만 되고 있고 유료 사용자에게 프리뷰만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아가서 그 제대로 론칭하면 아마 가격이 굉장히 오를 것 같은 분위기예요. 각종의 이제 여러 가지 뭐 복잡도나 뭐 생성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척도들이 있는데, 다 모든 곳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대상이 안 되는 거라 빠져 있는 것 뿐이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네, IQ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기존 모델들은 넘지 못한 산을 넘었어요. 사람 쪽에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벌써 120 수준이다. 아까 문제 푸는 걸 보면 4는 아무리 돌려도 못 풀거든요, 결국. 근데 이렇게 풀어내는 레벨이 다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가 발전하니까 바로 어제인데요, 샘 얼트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능 시대의 새벽에 있고, 정말 이제 한 수천일 안에 그 슈퍼 인텔리전스가 등장할 것이다. 이 말을 아예 이제 던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인증의 관점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제 이런 분들을 인증해야 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인증하는 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AI를 인증하고, 그리고 생성형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인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을 인증해야 되는 시대. 점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또 활성화될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AI는 더 저런 슈퍼 인텔리전스로 갈 거고, 그러면 AI가 정말 보편화되는, 앤드류잉이 얘기한 것처럼 전기처럼 이제 사용되는 이런 시대가 너무 당연한 우리의 미래고 지금 현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AI 모델이 갖는 취약성은 이미 여기 보완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이런 얘기들이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아는 이제 이런 그 4개의 유형이 있고, 그리고 생성형 AI 때문에
이제 어뷰즈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의 큰 위협을 우리가 보통 AI 모델의 위협을 이제 얘기하는 시대가 됐는데, 인증의 역할 그리고 그 연구가 이제 가야 할 방향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대상을 인증하는, 또는 그 AI 모델 안에 이제 여러 이런 취약점들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AAA에서도 나왔던 재밌는 사례인데, 앞에 나온 이런 위협들이 결합되면 어떨까? 뭐 생성AI한테 비하하는 입력을 주거나 뭐 살인에 대한 입력을 주면 이렇게 I'm sorry 하면서 못한다고 다 이렇게 가들돼 있습니다. 근데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어서 비하하는 쪽으로 이렇게 로스 펑션을 가지고 이제 비하하는 쪽으로 이렇게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 그 가드레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비하든 살인이든 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어택 벡터가 앞으로 연구거리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이제 그 또 사회적 문제도 일으킬 거라고 보여져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들이, 또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나 법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대응해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인증은 너무 중요하죠. 오와스프에서 그 탑 10을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고, 올해 이제 바로 다음 10월 1일에 버전 2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 보면 지금 탑 2가 지금 그 LLM의 여러 데이터 플로우,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고 다운스트림 서비스까지 가는 그 안에 이 LLM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뭐 플러그인도 쓰게 되고 DB랑 렉도 쓰게 되고 하는 이런 데이터 플로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걸쳐서 그런 이제 위협들을 다 정리를 해놓는 건데, 이 포인트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인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사용자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에 인증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런 거 하나하나만 다루어도 논문이 되고 또 연구거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사용자와 서버 인증이 아니라 이 안에 다양한 요소들 간의 인증,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인증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러스트워디 앤 리스폰시블 AI가 이제 AI 보안을 연구하고 또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숙제인데, 과제인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인증이라고 하는 기술, 그리고 그 개념이 이걸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실은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정보보안연구원 연구실은 뭐 AI for Security, Security for AI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을 완벽하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이 남아 있어서 혹시 간단하게 핵심만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AI를 이제 앞으로 그 생성형 AI는 페이크 or 리얼의 게임인데, 여기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인증하느냐의 문제가 닥쳐 있다. 네. 이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지금 가장 유력하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증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인증하는 거?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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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게 AI. 네, 사람이냐 AI냐를 AI냐. 인증하느냐에 있어서. 진짜 가짜.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이제 진짜랑 가짜를 탐지하는, 아까 그 이제 튜어링 테스트로부터 시작된 그 게임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결국 아까 우리 그 피겨원 같은 로봇 안에 탑재되어 있는 AI를 보고 이 로봇가 진짜 내 친구가 맞는지 아닌지를 인증하는 게 이제 앞으로 열릴 연구 대상이고 길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기술로는 사실 생성물에 대한 뭐 분포라든지 생성물에 대한 이제 이 근원 모델이 뭐였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들이 있지만, 그 분석이 인증에 사용할 정도로 실시간에 처리가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은 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권태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